안녕하세요.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차유진 코디네이터입니다. 지금부터 장미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동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진행되며 마중물 사업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마중물 사업이라는 말은 주민들의 자립적,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진행하기 전까지 국비랑 지방비의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미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앵커 시설을 비롯한 마을의 자원들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민 주체를 법인화하고 그 안에서의 인력으로서의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도로 주민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설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세 번째로 무기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원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네 번째로 질의 및 문의 방법을 안내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무기동에는 5개의 앵커 시설이 있고 1개의 SOC 시설, 보행 친화거리, 장미 식재 등 다양한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지역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 중심의 사업체로 국토교통부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 내의 기초생활 인프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민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를 받게 되면 초기 운영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지역에 필요한 걸까요? 도시재생 사업은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 마중물 사업이 끝난 후에 주민들 스스로 진행할 때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그 구조를 법인화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와 욕구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더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앵커 시설,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용도를 부여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되었을 때 지자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인프라와 재화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주민들의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주민 공론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의 필요와 욕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단체나 행정, 지역 전문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즉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법인 체계 안에서 주민들이 진짜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문제를 발의하고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관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의 힘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내에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무기동의 경우에 작년에 고시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다양한 분과 공동체 중 역량 있고 합의가 된 공동체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 지역 경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 형태 등에 대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지역 내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그 형태가 왜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무기동은 올해 장미학교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강의들을 진행하기도 했죠. 두 번째로 설립 준비 및 운영 지원 단계로 들어가면 도시재생지원기구, 즉 현장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업 모델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며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지원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설립된 협동조합의 주민들만의 힘으로 어려울 수 있는 조합 사무국의 설치, 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 협약을 지원하는 등의 네트워킹 지원과 국토부 인증을 받는 경우에 초기 사업비로 2년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충분한 역량을 가졌을 때 공공시설의 관리나 공공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도시재생 추진 단계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시면 표에서 빨간 동그라미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도시재생 예비사업, 일반적으로 희망지 사업 단계에서 육성팀이 구성되고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마을의 의제 발굴을 통해 사업이 발굴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가 진행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법인이 설립되며 이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그리고 그 외의 지역 주민들이 임원, 조합원, 법인 조합원 등으로 참여하여 사업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1번 동그라미의 육성팀의 구성이라 함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내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팀이 생기고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들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고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2번 동그라미인 사업 발굴은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를 위해 마을 관리와 관련된 공공 영역, 민간 영역의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그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익이 정말로 생길 수 있는지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3번 동그라미인 주민 공감대 형성은 이렇게 선정된 우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포함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조합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시범 사업단을 구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동그라미인 역량 강화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법인 설립 과정은 시범사업의 운영과 교육, 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육성 과정을 통해 조직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사업 모델을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떤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지역성, 대중성 또는 개방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의사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민주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정관 및 구성 과정에서 충분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 중 대중성이라는 것은 설립 과정과 사업 내용이 공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대표성은 이 조합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집되고 구성되고 설립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주체가 추후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을 때 공간과 공공 서비스의 위수탁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즉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시작점, 즉 그 모집과 구성에서부터 모든 대상진의 주민들에게 개방성을 가지고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그 진행 과정 전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대표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다른 주체가 아니라 공공과 센터가 이 조합을 모으고 육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직 운영은 크게 세 가지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설립 전에는 거주자뿐 아니라 건물주, 세입자, 상인과 생활권자, 그리고 최대한 많은 연령대와 계층의 다양한 주민을 발굴하여 개방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각도의 의제와 사업을 발굴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견 제시와 최종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립 과정에서는 이들이 모여 진짜 사업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수립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을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각 사업들을 담당할 역할 분담을 진행하고 실행 주체들이 선정됩니다. 실행 주체들은 역량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센터는 도시재생학교, 지자체는 주민참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각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중랑구와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할 도시재생학교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행 주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후에는 조합의 활동, 홍보, 소통, 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들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CRC 중에 사업형 CRC로 선정되는 도시재생사업협동조합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경우에 그러한 단일 목적 사업 법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지역관리의 공공성을 담보로 공간과 공공서비스를 위수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공공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이기 때문에 배당이 금지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합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갖는 지역관리 영역의 사업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공공영역 사업 모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무기동의 경우 공공주차장의 부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유유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이고요. 세 번째로 지역 복지 서비스 사업은 지역 내 돌봄센터 등 복지 시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앵커 시설에 위수탁 받는 형태입니다. 생활 SOC 시설 운영과 공공서비스 위수탁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들, 공원, 지역의 환경, 예를 들면 묵동의 장미 화단이나 화분, 골목길 정원 등의 관리와 정비를 맡는 일을 위수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LH 매입형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말하며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의 운영 및 관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앵커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례와 방식은 추후 센터 블로그 및 유튜브에 오픈될 마을관리협동조합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공공영역 사업들을 진행하고 위수탁받기 위해서는 설립된 법인과 그 구성원들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영역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그동안 도시재생센터와 함께한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진행해온 것과 유사합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문제 발굴 과정을 가지고 그 후에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의 그 해결 방안을 실행할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행할 주체가 있는지에 대한 발굴입니다. 조합원은 아니지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받게 되겠죠?
그 후 사업화를 통해 사업 모델을 확립하고 실행 주체와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을 부엌, 반찬가게, 마을 텃밭, 마을 정원, 집수리, 공방 등 아주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을 수립한 후에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하고 함께할 수 있는 주민주체를 개방적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원예교육을 시작으로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장미학교 과정들은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역량 강화된 주체들은 마을관리협동조합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럼 무기동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일반적인 마을관리협동조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센터나 구청, 주민협의체 주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는 지역 공론장이 되고,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새로운 실행주체를 모집하여 실제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과정은 4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차 목표는 2월 창립총회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2차 목표는 4월 예정인 서울시 CRC 포스텝 관리형 부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 포스텝 과정은 실은 법인 설립 이전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들을 역량 강화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선정된다면은 이제 시센터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 2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차 목표는 내년 7월 예정인 서울시 CRC 관리형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범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는 공공서비스, 앵커시설 등의 위수탁 공모에 지원하여 지역 기반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서 공공영역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장미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모집 및 육성 과정의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30일까지 모집된 예비조합원은 1월 4일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받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이해하고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월 중에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워크숍을 진행할 텐데, 필요시 주민 대상의 설명회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2월 5일까지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예산 계획, 사업 계획을 주민들의 논의와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며 2월 5일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 신고 및 등기를 위한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 후에 법인 등록 완료까지는 약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안이고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나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전화 예약 후에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서면 혹은 전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모집 및 육성 설명회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살기 좋은 무기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